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58회차, 지난 57회차는 좀 이변이 많아지면서 2월이 됐죠. 이번 회차 2월 회차고 이 챔피언스리그 16강 티켓을 향한 쟁탈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연이은 주중 경기로 인해서 이 강팀들의 체력 완배가 굉장히 큰 관건이죠. 14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잘츠부르크와 첼시의 경기인데요. 잘츠부르크는 부상으로 인해 한정된 선수들로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월드컵 기간으로 인해 3, 4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출전하기에 이 체력적인 부담감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지죠. 또한 잘츠부르크가 추구하는 축구는 전방에 많은 활동량을 필요로 하는 특성상 이번 경기에서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리그 1위를 놓고 다투고 있는 지난 그 슈투르그라츠와의 경기에서 풀전력으로 출전을 했기에 이번 경기 체력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심할 그런 상황이죠. 첼시는 핵심 이 리스 제임스를 포함해서 쿨리발리, 포파나 등 수비진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험난한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죠. 지난 맨유전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유연한 대처로 무승부를 거두었는데 이 기회를 받았던 이 찰러버와 케파가 좋은 폼을 유지 중인 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상황이죠. 이 문제는 공격진인데 주전 스트라이커들의 득점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폼이 좋은 이 마운트의 생산력에 기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인터뷰에서 포터 감독이 리그에서 가용되지 못했던 선수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기에 이 문제를 이 비주전 선수들이 해결할 수 있을지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경기는 무승부 혹은 잘츠부르크의 패배를 예상을 하는데요. 위기에서 꾸준히 결과를 내고 있는 포터인 만큼 중요한 승부처에서 이번에도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지만 부족한 득점력을 보여주는 첼시의 공격진이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한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꽤나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잘츠부르크의 무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세비야와 코펜하겐의 경기인데요. 세비야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3대1 패하긴 했지만 이 산파울리 팀답게 전방 압박을 시도하기도 해서 득점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장면도 보여줬죠. 현재 조 3위에 처져 있고 16강 가능성을 올리려면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가져와야 하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는 이 라멜라의 폼이 좋기에 라멜라가 경기장을 밟는다면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죠. 코펜하겐은 세비야와의 승점 동률이지만 득실차로 최하위에 위치해 있죠. 세비야와 맨시티를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만들어내며 저력을 보여줬지만 이 원정만 떠나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죠. 이번 세비야 원정에서도 이 수비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좋은 경기력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비야보다 휴식일이 길다는 것 빼고는 딱히 내세울 게 없는 상황이죠. 이 경기는 세비야의 승리를 예측하는데요. 세비야가 힘들지만 16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경기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또한 코펜하겐이 워낙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왔고 이 산파울리 부임 이후 세비야의 경기력이 올라온 모습도 긍정적이죠. 또한 강한 전방 압박을 구사하게 된 세비야기에 상대적 전력이 약한 이 수비적인 코펜하겐을 상대로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비야의 승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자그레브와 AC 밀란의 경기입니다. 디나모 자그레브는 16강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 자국 리그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국 리그에서는 백포를 사용하지만 챔스에서는 백스리를 사용하면서 신중한 운영을 보여주는데요. 최근 두 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기록 중인 이 페트코비치와 캐리그 출신의 이 오르샤, 불안한 상대의 후방 라인을 잘 공략하는 장기가 있죠. AC 밀란은 첼시와의 중요한 2연전에서 모두 패배를 했습니다. 자국 리그에선 꾸준히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몬차전에선 주전 자원들에게 휴식을 부여하고도 대승을 거뒀죠. 다만 꾸준히 출전하던 토모리가 퇴장 징계로 나오지 못하고 우측 사이드백과 윙포드 모두 많은 부상자들 때문에 가용 가능한 선수가 데스트, 그다음에 메시아스만 남아 있다는 점이 약점이죠. 이번 경기는 디나모 자그레브의 패배가 예상이 됩니다. 우선 두 팀 모두 이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면 16강은 힘들다고 판단되기에 두 팀 모두 동기부여가 확실합니다. 부상이나 징계 결장 등이 존재하는 밀란이 불안하긴 하지만 주전 자원들이 대부분 휴식을 취했고 지난 경기 홈에서 펼쳐진 경기이긴 하지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디나모 자그레브를 잡았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자그레브가 어려운 경기를 펼칠 것 같네요. 자그레브의 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셀틱과 샤크타르의 경기입니다. 셀틱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라인을 올려서 축구를 하고 있죠. 강팀 상대로도 굉장히 많은 공격 찬스를 만들고 슈팅 찬스를 가져갑니다. 라이프치히의 와의 경기에서도 2대0으로 패하긴 했지만 기대 득점값이 2점대가 넘어갈 정도로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었죠. 특히 왼쪽 측면에서 풀어나가려는 축구를 구사하고 있고 왼쪽에서 이 조타가 저번 두 팀과의 맞대결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선 조타의 출전이 조금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근육 부상으로 10월 8일 이후로 경기를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공격 찬스에 비해 득점 수가 부족하다는 것 또한 첼시 셀틱의 이 단점이죠.
샤크타르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수비 시에는 내려앉고 공격 시에 빠르게 역습을 때리고 있죠. 이러한 컨셉은 예상외로 굉장히 잘 먹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 내내 주도권을 내주고 몇 번 없는 공격 찬스에서도 한 골씩 기록하는 모습은 상대들을 잘 괴롭히고 있죠. 하지만 라인을 내리고 있어도 매경기 실점하고 있는 모습은 좀 약점이긴 합니다. 이번 경기는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 맞대결에서도 대부분 셀틱이 공격권을 가지고 있었고 샤크타르가 역습을 하는 경기 양상이 진행이 됐죠. 이번 경기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번 경기가 셀틱의 홈 경기고 16강은 힘들지만 샤크타르를 잡으면 유로파 진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이기려는 축구를 할 경기인 만큼 승패가 갈릴 경기, 셀틱의 승패 예상이 됩니다. 네, 5번 경기 라이프치히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는 리그 경기에서 0대3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3대3까지 만드는 저력을 보여줬죠. 이 골라시 베르너가 빠진 상황에서 승점을 지속적으로 쌓고 있는 모습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또한 공격진의 전체적인 폼이 올라오면서 수비진의 불안감을 많이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이번 경기 무승부 혹은 패배를 기록한다면 샤크타르에게 16강 자리를 뺏길 가능성이 높기에 동기부여가 굉장히 확실하죠. 레알은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조 1위를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 같이 동행하지 않는 주전 자원들이 많죠. 이 폼이 좋은 벤제마, 발베르데, 모드리치 이런 선수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1.5군이 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래서 무승부를 예상을 하는데요. 우선 레알의 핵심인 벤제마, 발베르데가 빠진 게 너무 큰 타격이죠. 하지만 발베르데의 자리를 대신 띄워줄 선수가 카마빈가 선수로 예상이 되고 레알이 쉽게 패배를 기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라이프치히 동기부여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이번 경기 무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여섯 번째 경기 이 도르트문트와 맨시티의 경기죠. 이 도르트문트는 주말 슈투트가르트에게 5대0 대승 거두면서 우니온전 패배의 충격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유망주 무코코가 1골 1도움으로 맹활약하면서 현재 도르트문트의 아킬레스건인 이 스트라이커 자리에 좋은 활약을 펼쳤던 것이 매우 긍정적이었죠. 맨시티와의 지난 맞대결에선 중원을 두텁게 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수비적으로 나섰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만큼 이번 홈 경기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공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죠. 맨시티는 주말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홀란드와 데브라이너의 만점 활약 속에 3대1 승리를 거뒀죠. 도르트문트와의 지난 맞대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두 선수였고 최근 폼도 좋기에 이번 경기 역시 활약에 기대가 됩니다. 게다가 맨시티는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면 조 1위가 확정되기에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죠. 이 풀백 워커가 부상으로 빠져있긴 하지만 센터백 자원인 아칸지나 스톤스 등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고 이 칸셀로 또한 언제라도 오른쪽에 설 수 있기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무 혹은 패배가 예상이 되죠. 이 경기는 맨시티 이번 경기에서 조 1위를 확정짓기 위해 최전력으로 나오게 된다면 맨시티의 승리가 예상이 되지만 약간 그 로테이션을 돌려주게 된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약 맨시티가 패배하게 된다면 세비야전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도르트의 무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벤피카와 유벤투스의 경기죠. 벤피카는 1위 싸움을 하고 있는 포르투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공식 경기 리그에서 1위 싸움을 하고 있었죠. 19경기 무패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폼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 엔조 페르난데스와 이 플로렌티노 루이스의 투미들은 공수 양면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무승부 이상의 결과만 가져오게 된다면 벤피카도 16강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이번 경기 무승부 또는 패배를 기록한다면 16강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경기를 위해서 유벤투스는 합수까지 한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이 경기를 완벽하게 준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나마 유벤투스는 지난 리그 경기에서 이 엠폴리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토리노 더비 이후 2연승이고 이 로카텔리가 메잘라 역할을 맡아서 상대 진영에서 침투부터 패스까지 도맡으면서 아주 좋은 최근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경기는 벤피카의 승패를 예상을 하는데요. 유벤투스는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게 된다면 16강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또한 유벤투스가 그래서 합숙과 함께 전술적 변화를 가져간다고 하니 이 벤피카전에 엄청 집중을 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벤피카가 만만한 팀이 아니죠. 폼이 아주 좋은 벤피카의 원정을 떠난다는 것은 부담이 될 겁니다. 이번 경기는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이 되네요. 벤피카의 승패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클럽 브루에와 포르투의 경기죠. 브루에는 미놀레 골키퍼의 선방쇼 끝에 챔스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유럽 대양전에서 4-4-2로 내려앉아 수비적인 플레이를 구사하죠. 이러한 과정에서 미놀레의 엄청난 선방쇼가 통하는 날에는 분위기를 타면서 몇 번의 역습을 통해 공격을 진행하기도 하죠.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 이상만 거두게 된다면 조 1위를 확정지을 수도 있는 만큼 동기부여도 확실합니다. 포르투는 조 2위죠.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아틀레티코의 추격을 뿌리치면서 브리와의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됩니다. 리그 경기에서 벤피카의 1위 싸움에서 패배를 기록하고 체력 소모도 심한 경기를 치렀죠. 비록 퇴장 이슈가 있었기에 패배가 어느 정도 가만히 되긴 하지만 수비의 핵심이었던 이 페페의 공백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나마 레버쿠젠과 벤피카의 경기에서 선방쇼를 보여줬던 이 디오고 코스타의 활약이 뛰어났기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클럽 브리의 패배가 예상이 됩니다. 이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는 팀은 포르투죠.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나 패배를 기록한다면 AT 마드리드에게 16강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동기부여가 큰 포르투의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브리에가 감당하기엔 좀 벅차 보이죠. 클럽 브리의 패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나폴리와 레인저스의 경기입니다. 나폴리는 4승으로 조 1위예요. 직전 로마 원정도 승리를 거두면서 기세가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홈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챔피언스리그 조 1위가 확정에 가깝기 때문에 로테이션 없이 주전이 대거 출전할 예정이죠. 레인저스는 4패로 조 최하위입니다. 자국 리그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이 유럽 대항전에서의 성적이 신통치 않죠. 5-4-2를 세우면서 굉장히 수비적인 전술을 취하고 있지만 유럽의 강호들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득실이 마이너스 15. 이번 유럽 대항전에서 1득점만을 기록하고 있죠. 이번 경기는 나폴리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나폴리의 홈. 나폴리는 이번 경기만 승리하면 조 1위 확정할 수 있기에 주전을 대거 투입하면서 확실한 승리를 챙기고 려고 할 거예요. 또한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확정된 레인저스의 동기부여는 많이 떨어져 있죠. 폼이 좋은 나폴리가 이 경기 승기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폴리의 승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아약스와 리버풀의 경기죠. 아약스는 리그 내에서 여전히 순항 중이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나폴리 상대로 홈 원정 둘 다 큰 스코어로 대패하면서 이번 시즌 많은 선수 유출로 인한 전력 노출을 그대로 겪고 있죠.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리그 내에서 공격력은 완전히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죠. 리버풀은 맨시티를 잡으면서 완전히 분위기 반전을 해낸 듯 했지만 리그에서 이 충격이었죠. 22 노팅엄 상대로 갑작스러운 패배를 당하면서 분위기는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다만 챔스를 대비해서 주전들을 로테이션 과정에서 이제 발생한 패배였고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들을 대거 투입할 예정이죠. 이번 경기 아약스의 패배가 예상이 되죠. 아약스의 홈이고 아약스의 공격력이 최근 리그에서 매섭긴 하지만 지난 맞대결에서 리버풀이 거둔 승리나 리그에서 주전 자원을 휴식하면서 체력적인 보충을 했기에 충분히 리버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리버풀은 이번 경기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6차전 폼 좋은 나폴리를 상대로 16강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좀 반드시 이기는 축구를 구사할 겁니다. 아약스의 패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AT 마드리드와 레버쿠젠의 경기죠. AT 마드리드는 16강 진출을 위해서 레버쿠젠 상대로 승점 3점이 절실하죠. 시즌 초 부진했지만 최근 5경기에서는 무패를 기록하면서 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히메네스, 사비치, 이 수비진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수비력이 나아졌고 그리즈만이 최근 경기들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사비 알론소 감독이 선임되었음에도 샬케와의 첫 경기를 제외하고는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 3경기 승리가 없고 무리하게 수비 라인을 올리다가 상대 역습에 당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죠. 공격진에 부상 선수도 많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도 부족합니다. 이번 경기는 AT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하는데요. 최근 기세가 좋은 아틀레티코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사비 알론소의 레버쿠젠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버쿠젠이 기존처럼 라인을 올리게 된다면 아틀레티코가 원하는 대로 경기를 풀어낼 가능성이 높죠. 또한 이번 경기 AT 마드리드는 무조건 승리를 챙겨야 하는 동기부여가 있는 만큼 AT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AT 마드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 바르셀로나와 바이른 뮌헨의 경기죠. 바르샤는 빌바오 상대로 이 덴벨레 하드캐리로 4대0 승리 거두며 캄프는 무실점을 이어갔습니다. 엘클라시코 패배 이후 비아레알을 상대로 바로 대용을 기용하면서 중원에 변화를 준 이 차비, 이 대용의 맹활약으로 비아레알전 승리를 챙기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것을 토대로 지난 경기에서도 대용을 또 선발로 기용을 했었습니다. 미네는 이번 경기 무승부만 거둬도 조 1위죠. 미네는 지난 리그 경기에서 호펜하임 원정에서 2골을 넣으며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 마네의 부진으로 주전을 꿰찬 이 추포모팅은 이 경기에서도 득점을 성공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 바르샤의 승리 또는 무승부가 예상이 되죠. 바르셀로나의 이 샤비가 유럽 대항전에서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죠. 근데 이번 경기도 무승부 또는 패배를 기록하게 된다면 2연속 유로파에 가게 되는 좀 부진이 벌어지게 되죠. 캄프는 원정이라는 점에서 미넨에게 힘든 경기가 될 것이고 좋은 폼을 보여줬던 사네가 부상으로 이탈한 것이 뼈아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르셀로나의 승리 혹은 무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바르셀로나 승무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스포팅의 경기입니다. 이 토트넘은 맨유와 니캐슬에서 패배를 기록하며 2연패죠. 좋지 못한 경기라고 보여주던 토트넘이 꾸역꾸역 승점을 쌓던 모습이 이번 두 경기에서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부분은 이 케인이 지속적으로 골을 넣어주고 있다는 점이죠. 밑에서 축구를 구사하긴 하지만 골은 지속적으로 넣는 모습을 보여주는 토트넘입니다. 스포팅은 3위를 기록하고 있긴 하나 디조는 모든 팀들이 16강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에 이번 경기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페드로 곤살베스와 이 히카르도 이스가우 선수의 퇴장 이슈로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스포팅은 수비 라인을 올려 공격적으로 축구를 구사하고 좌우 윙어들의 개인 능력을 활용하여
공격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죠. 이전 리그 경기였던 이 카스피아전에서도 수비진 뒷공간을 침투하는 모습이 종종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 토트넘의 승리가 예상이 되죠. 이전은 모든 팀이 16강 진출 가능성이 열려 있기에 모든 팀들의 동기부여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이 피드백이 느리긴 하지만 확실히 변화를 주는 감독이죠. 최근 2연패를 기록했기에 이번 경기에선 충분히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이며 스포르팅의 주전 왼쪽 윙어 이 곤잘레스 선수의 출전 불가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토트넘의 승 예상합니다. 14번째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와 마르세유의 경기죠. 프랑크푸르트는 비록 4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 경기 승리를 하게 된다면 한 번에 2위까지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 경기 무조건 승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전 센터백 투타가 이번 경기 퇴장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죠. 또한 하세베 선수의 부상으로 수비 숫자가 부족해진 만큼 3백에서 4백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마르세유도 마찬가지로 PS전에서 무릎 부상을 당한 주전 수비수 베일리가 빠진 상황이죠. 마르세유가 최근까지 리강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이 핵심 수비수가 빠진 상황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팀의 상황도 좋지 못하죠. 물론 굉장히 까다로운 팀들이긴 하지만 PSG와 렌을 상대로 패하면서 2연패를 기록 중이고 심지어 렌전에서는 좋은 공격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상당히 아쉬운 경기력이었어요. 이번 경기도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이 되는데요. 두 팀 모두 핵심 수비수가 빠진 상황에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는 기존의 3백을 4백으로 변환해야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실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마르세유 또한 수비진에 문제가 발생했기에 이번 경기 두 팀 모두 공격적으로 나서는 다득점 난타전이 예상이 되죠. 프랑크푸르트의 승패 예상합니다. 58회차 14경기 최종픽입니다. 1경기에 잘츠부르크의 무패, 2경기 세비야의 승, 3경기 자그레브의 패, 4경기 셀틱의 승패, 5경기 라이프치히의 무, 6경기 도르트문트의 무패, 7경기는 벤피카의 승패, 8경기 브리에의 패, 9경기 나폴리의 승, 10경기는 아약스의 패, 11경기 에이티 마드리드의 승, 12경기 바르셀로나의 승무, 13경기 토트넘의 승, 14경기 프랑크푸르트의 승패입니다. 이상으로 58회차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주말 경기들까지 다 보고 분석을 하다 보니 영상 업로드 시점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말 회차 59회차는 여기가 승부처를 통해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